안녕하세요. 현우조건회사의 운영자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그 족구 이론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경기 관전 시 포지션별 그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수비 시 관전 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 촬영을 하는 장소는 저희 현우조건의 홍보팀 황선종 이사님의 그 직장으로서 여기 선생님들과 그 원장님의 그 성원과 그 많은 협조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변을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촬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멋지고 다들 이쁘셔가지고 오늘 그 강의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본론적으로 이제 그 설명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건 정현 강습 그 동영상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현우조건의 기술 컬럼에 보시면은 그 김현우 논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또 압축을 해가지고 오늘은 만들어 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먼저 수비수의 위치를 관찰하자. 자, 먼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비수는 공격수의 공격을 받아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잡고 수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수비수마다 위치를 잡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점을 유심히 관찰해야 할까요? 이렇게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그 족구 그 공격수들 보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수비 역시 뭐 작은 사람들부터 큰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되게 많습니다. 또 잡는 스타일도 진짜 뭐 스타처럼 멋있게 잡는 분들도 있고 보기엔 되게 어설퍼 보여도 진짜 수비 능력이 좋아서 캐치를 잘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그런 훌륭한 선수를 볼 때 어떤 점을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고로 참 연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기본적인 수비 위치 파악. 자, 여기서 기본적인 수비 위치 파악에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우선 먼저 이 족구장은 참고로 이걸 그냥 족구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여기는 네트. 자, 이게 사람들이 흔히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사이드라인입니다. 사이드라인. 자, 사이드라인.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이제 엔드라인. 엔드라인. 이렇게 이제 족구 규칙에 나와있죠. 자, 보시면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드라인, 엔드라인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수비 위치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자, 기본적인 수비란 일반적으로 서브를 받거나 공격을 그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수비 위치를 말합니다. 뭐 다음에 뭐 발등 공격, 페인트 이런 게 나오겠지만 먼저 기본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공격이란 이 네트 선상에서 50cm 안쪽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흔히 A킥이라고 말합니다. A킥. A킥은 특히 이쪽 각으로 많이 내가지고 공격하는 걸 A킥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면은 기본 공격이기 때문에 이 50cm 밖에서 뭐 이쪽 끝에 가가지고 이게 C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중간에서 B킥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이런 발 안쪽으로 하는 기본 공격을 이제 기본적인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공격의 수비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보통 사람의 그 좋은 수비들을 보면은 이 엔드라인에서 보통 자기 발의 두 발짝 정도를 떨어져가지고 수비를 합니다. 왜? 이 발 안축이나 기본적인 공격은 항상 라인 이 1m 안, 이걸 1m라고 치고 1m 여기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 앞서 있다. 오는 공이 맞고서 튀어가지고 몸에 받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인 이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세게 오는 공을 가까이에서 받기란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발짝 정도를 물러나가지고 수비를 해주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글씨를 못 쓰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인트 수비 시 그 수비 위치. 역시 이 아까되는 이 엔드라인에서 두 발짝 정도 수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공격이라는 거는 페인트 공격도 있습니다. 페인트 공격이라는 거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연타성으로 살짝 하는 공격. 뭐 모르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페인트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발등, 발날, 발코, 그 다음에 뒤꿈치, 발바닥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목적은 수비들이 여기 세타 자리, 여기 공격 자리 물러나 있을 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살짝 떨궈서 하는 게 페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두 발짝 딱 물러나 수비를 하고 있는데 페인트가 이 3분의 1을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수비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걸 받을 수 있냐? 절대로 못 받습니다. 왜? 이 수비는 계속 설명이 나가겠지만 기본 공격과 페인트만 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계속 설명이 나가겠지만 센터 쪽으로 찍는 공격도 있고 뭐 가운데를 때리는 공격, 꺾는 공격, 공격수 쪽으로 하는 공격, 뭐 다양하게 되게 많습니다. 아니, 그림이 좀 엉망이 돼가는데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페인트는 이 앞에 건 뒤에서 분명히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간 부분, 이 앞진에서 잡을 수 없는 이 중간 부분, 이건 누가 잡아야 되냐? 당연히 앞에서 잡으면야 좋겠지만 공이라는 거는 원리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을 긁어주거나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이 제자리에서 멈추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를 맞는다고 치더라도 길게 이렇게 나가는 페인트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위치에서 이제 좁혀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가지고 이거를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즉 페인트와 기본 공격을 대비하되 기본적인 수비 위치는 두 발짝 뒤로 나가서 하되 그 페인트를 짧은 건지 긴 건지를 파악해서 나와가지고 그 파악을 해서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발등 공격 시 수비 위치를 보는 것입니다. 역시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 거리 방향 파악. 자, 이 발등 공격이라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센터 쪽으로 할 수 있는 발등 공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족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격수나 하고 싶어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공격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cm 안에서 거의 A킥. 아, A킥. A킥일 때만 이게 거의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공이 일부 리시브가 이렇게 와가지고 센터가 이 근처에서 공을 띄웁니다. 90%가 이거는 일로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수 심리상. 자, 그러면은 이쪽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발자로 물러나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수비는 이 공 자체가 이 50cm 안에 붙음과 동시에 약간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약간 이동. 이동을 해주면서 이 공격을 달려가가지고 이제 받는 거죠. 자, 발등 공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방법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발등으로 가운데를 찍어가지고 이쪽 키를 넘기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점수를 먹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높은 공을 하려할 때 수비 위치. 역시 그 엔드라인과 이 사이드라인 거리 방향 파악. 어떤 말이냐?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비를 하는데 공이 와서 맞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공이 잘못 맞아가지고 저쪽으로 튕겨져서 막 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수비 위치가 여기다. 공이 왔는데 공이 맞고 떠가지고 일로 갔습니다. 이거 누가 잡아야 됩니까? 이 사람은 받아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최대한 달려가가지고 이 공을 캐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만약에 이 사람이 공을 했을 때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 튕겨서 나가가지고 이쪽으로 갔다. 역시 이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이걸 잡아야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항상 내 쪽으로 공이 안 온다고 해서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이 사람 공이 이 정도로 만약 공격이 갖다 치면은
30% 정도를 이동을 해서 쫓아가줍니다. 쫓아가주면서 이쪽 공과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공과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공을 대비해서 살짝 쫓아가면서 수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특별히 관찰을 하면서 그 수비 위치를 파악을 하면은 아마 그 수비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기서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 자, 기본기란 어떤 것이냐? 모든 포지션의 그 선수의 자세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상체는 약간 세우고 허리를 약간 숙여주고 목은 숙이지 않고 공에 시선을 두고 좌우로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잔발, 즉 짧은 스텝을 이용한다. 이 가로 열고 보면은 공을 감싸는 듯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자세냐? 자, 이거는 뭐 제가 늘 많이 그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자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족구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자세입니다. 자세. 그냥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절대로 공을 따라가거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허리를 약간 세워주고 목은 이제 공의 시선을 바라봐주고 잔발을 뛴다. 왜 잔발을 뛰느냐? 잔발을 떼야지 공의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쫓아갈 수 있을 때 빨리 쫓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잔발은 어떤 말이냐? 이렇게 큰 발이 아닌 짧게 떼가지고 순간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걸 잔발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기는 자세에 대한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그 주제가 끝났기 때문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 그 선생님 계시면 손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5번 설명 안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 너무 빠르게 와가지고 여기 5번이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지금 그걸 모르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이 위치. 서브 리시브 시 수비 위치.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족구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브 리시브 시 수비 위치. 자, 서브란 우리가 상대방이 여기에서 공을 붕 넣어주겠죠? 그러면은 공이 맞고 다시 튀어가지고 이제 공이 여기 있을 때 이제 내가 리시브를 해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서브는 항상 뒤에서 들어오면서 받아야 된다. 왜? 이 들어오는 맞고 오는 이 공의 탄력을 제자리에서 받았을 경우 내 몸이 튕겨주기 때문에 공이 뒤로 흘러가거나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는 공을 내가 앞으로 가주면서 쳐주면은 오는 공의 공의 뭐라고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나고, 오는 공의 속도와 내가 달려가는 이 속도를 맞춰가지고 살짝 튕겨주면은 공이 순간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뜻은 즉 공의 그 빠르던 회전과 파워가 약해지고 부드럽게 원만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하기 이전에 앞서 상대방이 어떻게 서브를 넣는지, 발등으로 쫙쫙 세게 넣는지, 로빙으로 높게 공을 넣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공을 넣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발등으로 세게 넣는다. 이런 공은 대부분 공이 많이 뛰지가 않습니다. 많이 뛰지를 않기 때문에 너무 물러나서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수비 위치에서 공의 이 맞는 부분을 대충 파악을 해서 받으시면 되고, 자, 로빙. 로빙은 공이 높게 채공 시간이 길게 오겠죠. 이 채공 시간이 올 동안 아예 뒤에 이 정도에 나가서 한 발짝 더 뒤로 나가서 오는 공을 들어가면서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수비가 위치가 좋은 그 훌륭한 선수들은 이런 거를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걸 설명드리고 싶으냐. 이 배운다는 것은 알다시피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노하우라든가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그 훌륭한 그 수비 선수들을 보면서 느낀 점과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거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지우고 세우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에 대한 정확성과 받았을 때 안정성을 관찰하자.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수비에 대한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족구 선수가 족구를 하면서 가져야 할 기본기. 먼저 기본기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기란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머리, 발등, 발 안축을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높건 낮건 어디로 가건 간에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상태. 자, 우선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공에 대한 정확성과 받았을 때 안정성과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기라는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예? 발 안쪽, 발등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이제 이 상태에서 헤딩까지, 자리가 좁은 관계로 이렇게 헤딩까지,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내가 떨어뜨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예?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돼야 되냐? 그래야 내가 공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이 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지. 아무리 높게 올라가도 사람이 공이 높으면 제일 먼저 공 바라보고서 다리부터 떱니다. 왜? 저렇게 높은 거 어떻게 받을까?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도 했을 때는 그냥 이 공 자체가 그냥 내 놀이기구란 말입니다. 예? 뭐 자기만의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시니까 여기 학원 선생님들이 배운 거라고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종목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시는 거 학생들 배우는 게 주 종목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때리고 이런 건 분명히 잘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공 가지고 노는 건 저보다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또 무슨 뜻이냐면은 그 역시 공은, 왜냐면 저는 공하고 항상 놀았기 때문에 공을 항상 가지고도 이걸 연습을 하고 항상 공을 내 일상생활에서 놀고 살았기 때문에 이 공은 내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역시 이 족구 하는 사람들도 공을 항상 다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에 대한 정확성 설명. 공에 대한 정확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여기서 서브를 딱 넣습니다. 서브를. 공이 맞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참고로 아까 그려본 걸 그리겠습니다. 이 자태가 제가 아까 잡았던 그 자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을 리시브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공이 리시브가 된 게 다시 와가지고 여기에 공이 리시브가 돼버렸어요. 세타가 공이 여기까지 와야지 좋은 공격을 해서 점수를 내야 되는데 공이 여기까지 안 와버렸으니 안 잡을 수 없고 쫓아가가지고 공을 띄웠습니다. 이 어려운 건 또 세타가 띄우다 보니까 여기에 붙어도 점수가 날까 말까 한데 공을 세타가 또 여기까지밖에 못 띄워놨습니다. 이건 공을 여기까지밖에 못 띄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점수 낼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족구하는 사람 치고 이 안에서 점수를 낼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여기서 점수 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성. 이 공은 항상 이 코트를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코트를 3등분 했을 때 3분의 1 지점에 바운드가 되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공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서브 리시브에서 가장 좋은 공이고,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높이로 해야 되니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서브고, 다음에는 기본 공격. 기본 공격은 서브보다 더 셉니다. 뭐 서브야 그냥 살짝 넣어주니까 약하지만 기본 공격 같은 경우에는 순간 시속 100km에서 센 사람들은 140km까지 나옵니다. 정말로. 그러면은 그런 공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내야 되냐.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서브 리시브야 자세를 잡고 내가 이 거리를 파악을 하고 안정적으로 가서 잡을 수가 있지만 이 빠르게 오는 공을 잡기란 진짜 수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를 잡고 정확하게 기본적인 자세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낮춘 상태에서 항상 몸을 낮춘 상태에서 공을 감싸 안듯이 그래야지 오는 공의 그 세기를 죽여줘가지고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비가 공을 받았을 때 어떤 게 안정적이냐. 여기 수비가 딱 여기 발 안축차기로 딱 공을 세게 딱 했는데 수비가 받았는데 이 공이 여기에 오거나 아니면 튕겨서 머리 맞고 뒤로 넘어가거나 점수. 이건 점수 아니지만 이건 점수죠. 이건 점수. 10개 때려가지고 여기 온 게 5개, 머리로 뒤로 나간 게 2개,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 이거 좋은 수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좋은 수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내 앞으로 오는 공은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앞으로 오는 공은 10개면 10개 다 안으로 넣어줘야죠. 그죠? 그 중에서도 공이 세니까 10개를 다 이쪽으로 넣어줄 수가 없죠. 그러면 적어도 이 이상은 받아줘야 된다 이거죠. 서브는 3분의 1 지점까지 넣어줘야 되고 일반적인 공격은 중간 정도까지라도 받아줘야 된다. 즉 그게 안전하게. 안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는 뜻이라는 그 말이 있죠. 안정적으로 뭐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된다던가 그렇게 그 언어를 쓰듯이 공 역시 내가 주는 공이 안정적으로 이쪽으로 가게. 자, 그걸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계신 분. 자,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질문이 없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서브 리시브를 관찰하자. 서브 리시브를 관찰하자.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서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브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위치, 거리 파악 중요하고 그 자세, 어떤 자세로 맞추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서브 준비 자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러나서 자세를 숙이고 허리는 숙인 상태에서 약간 세운 상태에서 이 잔발을 하면서 앞으로 들어오면서 헤딩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을 리시브하는 부위. 첫 번째 머리, 그 다음에 발 안축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자, 헤딩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고 오는 공을 가가지고 이렇게 밀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에서 어디 부분을 맞춰야 되나, 예? 우선 그거는 다음에 제가 이 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머리로, 첫 번째로 이제 머리로 헤딩을 해주는 방법. 리시브 이제 오면은 정확하게 이마 부분으로, 다른 부분에 맞으면은 이제 다른 데로 튕겨 나가니까 정확한 이마 부분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주는 거고, 발 안축. 이거는 역시 오는 공을 그냥 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공이 왔을 때 내 일직선 상황에서 가면서
내가 이 발을 앞에 두고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 한번 공을 보세요. 예? 그렇게 해야지 공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공 오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학원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공 자체는 어떻게 오던 간에 서브도 그렇고 이거는 특히 제가 지금은 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격수 세타 수비 따질 거 없이 일반적으로 족구 선수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기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본기가 공 자체가 안정적으로 죽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리시브 할 때 공의 부위. 자, 이 공을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이 공을 반으로 잘랐을 때 여기서 이제 헤딩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쳤을 때 임원분으로 여기를 치면 앞으로 헤딩이 그 공 자체가 이렇게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공은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지고 세게 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게 오고 있는 공을 중간을 탁 쳐버리면은 분명히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을 잘라서 약간 밑부분, 여기 부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윗부분을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리시브 후 공의 높이. 이 리시브를 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이 이렇게 높게 온다거나 아니면은 공이 이렇게 낮게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공은 보기에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자, 설명을 드리자면 공이 이렇게 오는 거는 높이 오는 거고, 자, 이렇게 오는 거는 낮게 가는 형상이고,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공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 자체가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가게 되죠. 보기에도 턱 튕겨서 나가는 거랑 살짝 맞고 떨어지는 거랑 정확하게 맞았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가는 높이랑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리시브 후에 공이 떨어지는 위치. 자, 아까 전에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 3분의 1 지점. 리시브를 했을 때 3분의 1 지점에 맞고서 이렇게 와야지 세타가 띄울 수 있고 그 공을 A킥을 해서 점수를 낼 수가 있는 게 완벽한 플레이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게 그 수비를 관찰하면서 보실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공에 대한 거리, 이 우측 수비는 사이드 라인이나 이 엔드 라인을 유의해야 되고, 특히 공격에 따라 발 안축이냐 페인트냐 발등이냐 꺾어치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거리를 좁혀주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비는 자세를 항상 낮추고 안정적이어야 되며, 리시브를 할 때는 내 앞에다 공을 놓고 들어오면서 밀어줘야 되고, 공을 너무 높이 줘도 안 되고 너무 낮게 줘도 안 되고 여유있게 적당하게 줘야 된다. 자, 이렇게 수비수가 좋은 선수를 관찰할 때 보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간단한 게 아니라 상당히 정확하고 섬세하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브 리시브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그 수비수 관전식 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비가 아니라서 좀 틀린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다음에도 이 장소에서 아마 제가 이 연필을 잡고 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아마 또 강의를 또 할 생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경기 관전식 포지션별 포인트 두 번째 시간으로 세터 관전식 포인트에 대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